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근사 김은숙입니다. 자, 국가계약법에 관한 내용하고요. 이번에는 법 제도에 관한 법 제도와 기준에 관한 내용이죠. 지금 자료는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 블로그죠. 자신만만 적용기술사에 들어가시면 왼쪽 상단, 그죠? 왼쪽 상단에 보면 자료, 참고 자료, 강의 자료 이래가지고 지금 국가기약 및 관리에 관한 것만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이 내용들이 그 문화 뭐 이런 쪽으로 자연 이런 쪽으로 구분을 원래 해놨던 것을, 그리고 좀 끝말잇기처럼 해놨던 것을 지금 시험의 어떠한 출제의 경향에 맞춰서 지금 다시 편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법하고 제도 기준이 사실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그다음에 문화재 뭐 이래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계약법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뭔가 또 이렇게 나누려고 보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세계 도시 철학이나 국토 뭐 균형 발전, 뭐 지속 가능, 뭐 생태 도시 이런 것도 보면 어찌 보면 다 국토법에 들어가기도 하고 국토기본법과 또 이렇게 환경부과하고 같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편집을 하다가 이건 여기다 넣기도 참 애매하고 저기 넣기도 참 애매하고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두 단위로 나눠야 되나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계약 및 관리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확실히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빼놨지만, 나머지는 도시국토법하고 환경법하고 같이 막 이렇게 섞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면 제가 어떤 강의하는 방법을 좀 뭐 다른 방법 모색하든지 뭐 어쨌든 생각이 조금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국가계약 및 관리 전체적인 일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내용들이 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환경기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토기본법이라든지, 산림청에서 우리가 나오는 산림기본법이란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본법 자체는 우리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 기본 안에 우리가 지금 국토 이용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 이런 것은 국토 기본법에 다 걸려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한테 좀 설명하기가 참 이렇게 애매모호했던 것이, 우리가 자연공원법 이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환경부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환경부가 주체가 되는데 그건 환경기본법은 아닙니다. 자연공원법 같은 경우는 국토기본법 안에 들어가는데 관리 주체는 환경부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기본법과 여러분이 국토기본법,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산림기본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가 주체가 되느냐,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데 어떤 주체,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주체, 그 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받고 하는데 주체, 이런 것이 굉장히 그 기본법에 또 따라서 달라질 뿐 아니라 관리 주체에 따라서, 근데 또 그거는 법과 또 다른 그 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만만 적용기술사의 유튜브 강의에 보면 법 제도할 때 제가 관리 주체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어느 기본법에 따른다, 어느 법의 기본법 안에 어떤 법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선생님 이게 왜 자꾸 강조를 합니까? 이러는데 시험 칠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법체계에 어느 기본법이냐에 따라서 돈이 나오게 되고, 관리 주체는
해놓고 주체를 하는,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계획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막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국토기본법을 제가 뭐 5분 어떤 국토법 기본법 이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다가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법만이라도 제대로 해놓으면 나머지는 환경 아니면은 살림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경은 어쨌든 그 국토기본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토기본법은 어떤 법들이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만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해놓으면 실제로 나머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환경법이나 산림기본법은 나머지 것이기 때문에 그죠? 더 구분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제가 계속 앞에 자신만만 조경기술사에도 계속 그런 법의 구분을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국가계약 및 관리 같은 경우는요, 국토법이 아니고 산림기본법도 아니고 우리가 또 이 법뿐만이 아니라 국가기본법도 있습니다. 국가기본법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녹색성장기본법 이러면은 녹색성장기본법은 국가기본법이에요. 그래서 환경부 그 안에 녹색성장기본법 안에 국토부에서 할 일이 있고 환경부에서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기본법에서 산림청에서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국가계약 및 관리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국가에서 계약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국가계약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기본법, 우리가 또 산림건설기본법하고도 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기본법, 산업건설기본법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또 각각의 주체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다 만들고 거기서 또 주체를 하죠. 그죠? 뭐 법을 만들 때 우리가 국토부에서 어떤 그걸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 자체에 각각의 어떤 아니면 장이 있어가지고 또 각각의 관리를 하는 거죠. 마치 부서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국가계약 및 관리에 관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자,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만이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기술사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헷갈리지 않도록은 공부를 해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계약 및 관리 이러면 여기서 보면요. 국가계약법 시설 공사 종료 해놓고 조달청 구분 시설 이런 나오는데 기본법 어떤 계약은요 국가에서 하죠. 그죠? 그랬는데 아까처럼 조달청에 시설을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어떤 공사를 구분을 해서 공사 금액이나 이런 것을 심사나 또 그 다음에 조달해서 내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공사를 또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는 가장 어떤 기본만 내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본법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가장 기본이 어떤 시설 종류는 좀 큰 덩어리라면 조달에서는 조금 더 그거를 다시 큰 덩어리에서 그걸 또 다시 쪼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사의 종류 그냥 우리가 공사 종류만 막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자꾸 구분을 하시라고 우리 강의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도 구분하는 거 그리고 내용 그래서 제가 다 짧게 하는 것이 우리 기술사의 개념은 전체를 알고 전체 중에서 어떤 정확한 어떤 내용들을 구분을 할 줄 아는 게 어찌 보면 큰 맥락이에요. 그거 못하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답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분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분류, 그 다음에 입찰, 지금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보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는 과정, 입찰을 만드는 과정하고, 어떤 입찰 과정을 걸치고, 그 다음에 낙찰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라는 것들이 지금 전체 국가계약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시험에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M이라든지 VE라든지, 자, CM은 공사의 어떤 전반적인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어떤 개념이라면, 관리까지의 개념이라면, VE는 그 계약하기 전에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VE는 뭐고요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느 단계에서 VE의 과정이다. 이거는 CM은 어느 단계에서 어디 단계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해야만이 머리에 훨씬 잘 들어온다는 거죠.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답을 쓰는 거죠. 그죠? 외워서 답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줄거리가 어떻게 걸려 있는가를 아셔야만이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기술사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E 수행 내용이라든지 선정 기준. 자, 항상 이야기지만 저는 외운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뭐 줄줄줄줄 외화가 쓰지 않습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죠?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뭐 로봇 정도는 또 모를까. 그죠? 자, 그래서 CMVE, 그래서 어느 내용 안에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자꾸 인식을 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찰을 하고 낙찰을 하고, 그 전에 이제 VE를 해가지고 입찰을 넣고, 그 다음에 뭐 CM 과정을 걸쳐서, 그 다음에 또 공사 비율 방식도 있네요. 그죠? 자, 이거는 설계하는 과정이죠. 그죠? 설계하는 과정. 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안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실비정세 정액 가산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가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어떤 무슨 기본법에 의해서 설계가 아니겠죠. 기본 계획이라든지 설계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거 예를 들면 뭔가 항만 설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철도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뭔가 계획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거 국가에서 어떤 큰 방침, 뭐 3대 어떤 뭐 그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6대 전략 하면서 거기에 각 파트마다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 우리가 이런 것이 다 계획들이 각각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뭐 도종합계획, 시종합계획, 뭐 그 다음에 어떤 국토종합계획 이런 것들이 각각 계획들이 5년, 10년 단위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또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또 계획을 올리겠죠. 이제 그런 기본에서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단계에서 기본 계획을 우리가 하든, 그 다음에 설계를 어느 부분에 실시 설계를 하든 이런 과정에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산 방식, 설계 가산 방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용역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사업 대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자,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달의 어떠한 과정들이 나오겠죠. 금액도 조달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조달이라든지, 자, 국가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시설 공사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달해서 이것을 심사하고 이거는 어떤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입찰을 내야 되겠다. 이거 조달해서 기본적으로 정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요거는 전국구로 풀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마음대로 막 내가 지자체 풀겠다가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심의 과정을 걸치게 되는데 이제 조달해서 딱 보니까 이거는 전국구로 풀어야 돼. 전국구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정은 전국구로 풀리면 어떤 국가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전국구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시설 구분이. 그래서 조달해서 이걸 다 심의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는 지방으로 지자체에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공사의 특수 문제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근데 공사 금액으로 봐서는
공사 금액으로 봐서는 전국구 종합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 전국구로 풀면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조달에 보내는 거죠. 조달청으로. 왜냐면 조달청에서 구분된 시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설계 대가 기준에 의해서 공사 금액이 정해지고요. 공사 금액이 정해지고 나면은 이것이 종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국 전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국구로 갈 것이냐, 이게 판단이 되고, 이거를 조달에 전부 다 심의를 받죠. 판단을 맡기고. 근데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우리는 시나 구에서 이거는 우리가 전국으로 풀면 안 되겠다 했을 때 심의를 걸쳐서 다시 조달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달해서 이거 심의 끝났으니까 그래 오케이 이렇게 했으면 뭐 조달청에서 우리가 국가 어떤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이냐 라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죠. 다 공사 금액이나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왜 시설공사나 조달해서 시설의 종류를 마련을 해놨겠습니까? 다 이런 것 때문이죠. 그죠? 어떤 부정 방지도 있을 거고, 어떤 공사의 질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에 어떤 입찰의 이제 제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 놓고 입찰을 보니까는 나중에는 낙찰의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 전에 또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우리가 공사에 VE라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자, VE 생기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고 낙찰을 하고 어떤 공사를 입찰을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낙찰을 할 것이냐, 뭐 입찰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찰을 하고 났을 때 이 과정에서 CM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죠? 공사만 우리가 감비 CM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획부터 여기서 아예 지자체나 어떤 국가나 아니면 뭐 지자체가 아니라도 시, 도에서 공사 금액을 정할 때도 CM부터 할 것이냐, 처음부터 어떤 뭐 타당성 조사부터, 요즘 타당성 조사가 많이 많잖아요. 타당성 조사부터 쭉 계속해서 관리까지, 이제 공사도 있죠. 공사 감리까지 다 하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사 감리만 할 것이냐, 아니면 설계에서 뭐 관리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에 전부 다 어떤 CM의 관리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런 과정을 다 걸쳐서 입찰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찰 전까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계나 공사, 설계만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우리가 공사하시는 분들, 감리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다 그 많은 과정을 걸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는 바로 요 앞에 있는 거죠. 그죠? 설계는 가장 어떤 계획 안에, 국가 계획 안에 어떤 내용 계획, 그러니까 시공하기 전에 가장 기본 첫째 단계죠. 그죠? 자, 그래서 VE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VE까지도 요즘은 CM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VE만 별도로 또 빼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CM이 요즘은 굉장히 범위가 많이 넓어졌고요. 관에서도 국가에서도 가능하면 CM 한꺼번에 몽찰 묶어서 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전문성을 갖춘 곳으로 다 주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국가 기획 및 관리에 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이런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서 이거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